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이제 3월 3주차 접어들면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있죠. 오늘은 이제 미국 물가가 내려가면 뭘 사? 이 관련해서 한번 다음 주 그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2월 달에 먼저 PC 물가지표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파월 의장도 바로 그런 물가지표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2월 달에 발표된 근원 물가 지표는 지난달 2.9%에서 2.8%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내려오면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내려왔죠. 어느새 이제 4.07%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여기 한 3.8 정도에 표시를 해둔 거는 이제 지난해 연말 한 3.8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연초부터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꿈 깨라 그러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은근슬쩍 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물론 이게 증시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하게 반영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그 지표들이 하나 있는데 물가가 저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떨어졌는데 물가가 내려온다는 건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달러라고 이야기하는 DXY 같은 경우가 주간 기준으로 1% 이상 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꼭 물가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이라는 건 상당히 복잡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달러도 105까지 갔다가 지금 103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런 관련이 있고 달러가 내려왔다면 그 누군가가 수혜를 봤을 건데 바로 유로화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달러화에 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1.07 유로에서 대략 1.09까지 이런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은 지금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유럽 중앙은행 ECB 리카르도 같은 경우는 꿈도 깨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 물론 뭐 절대 금리는 유로존이 4.5% 정도 되고 미국이 5.5니까 높긴 높습니다만은 복합적으로 좀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데이터처럼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서 약간은 달러 약세가 오게 되면 뭐 유로화 약세도 같이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달러 약세 종지부를 불을 지핀 게 엔화입니다.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4만 선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4만 선 간 니케이 지수는 한편으로 부럽지만은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과연 엔화가 어느 정도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물론 여기에 7인의 살무라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회한 시장의 흐름은 철저하게 지금 약간은 증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어느새 1136원, 16원대로 떨어졌죠.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한 1330원 정도 있다가 톡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는 뭐 환율 떨어졌다고 환율 강세 수혜주 꼭 이런 거 물론 이제 환율 떨어지면 환율 강세 수혜주는 많죠.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런 회사들 식료품도 있을 수가 있죠. 항공주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공은 약간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되고 원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료품이라든 이런 것도 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살을 다 붙여버리면 자연끼리 떨어질 수는 있고 중요한 것은 환율이 최근에 연초 들어서 한 1120원에서 1140원 정도 박스권에서 톡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식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복합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되고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미국 물가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주 3월 12일 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는 계속적으로 3% 정도의 거쳐 멈춰 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우리가 코어 CPI라고 말하는 거는 최근에 두 달 연속 3.9 정도였는데 컨센서스는 한 3.7%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지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월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달 0.4% 증가해서 0.3 이런 플레이라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것 때문에 먼저 지금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3월 12일에 예정된 미국의 물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뭘 살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비교냐면 물가가 이 3월 CPI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5% 정도에서 10년물이 3.8까지 떨어질 때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럼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뭐 어떤 종목이 갔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물론 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지난해 11일부터 연말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11월 달, 12월 달이잖아요. 그 반도체는 반도체도 대부분의 경기 회복주를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미국에서 약간 이런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일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나이키 같은 종목들도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는 떨어진 건 있는데 어느 정도 경기 민감 관련해서 소비재 쪽으로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종목들이 계속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 쏠려 있는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나 AI 같은 종목들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요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약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약간 행보하는 조정이나 또는 차익 구간에 노출되느냐 그거죠. 이게 빠진다고 갑자기 빠져 있는 애플 같은 종목들이 팍 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조금 좋아지는 우리가 말하면 소비재가 있을 거고 항공주가 있을 거죠. 그 관점으로 한번 장을 조금 앞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개 종목 정도만 좀 보니까 국내 관련해서는 그러면 놓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처음 생각해 볼 만한 게 어, 엔비디아가 조금 싫다 할 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 같은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엔터라는 게 무조건 금리가 내려간다고 꼭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엔터가의 주요 산업 자체가 대표적으로 음반 판매라든지 그죠 굿즈 판매 또는 뭐 음원 발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의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뭐 완벽하게 저점이다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게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전체 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섹터 내에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을 한번 가볍게 보는 거예요. 게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막 게임을 하고 현금을 지른다 그런 내용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도 하나 또 자기만의 결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약간 다른 그림인데 조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수주가 이렇게 많은데 주가가 안 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수주는 많지만은 수주 시점하고 실적 발표하고 렉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4월 달 정도 실적 발표할 때는 좀 갈 것 같은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게 다 경기와 관련되거든요. 물가라는 경기. 그러면 또 중국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만은 조선주 쪽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아주 매크로 관점입니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관점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건설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두산 밥켓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난해 연말에 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국채 금리 떨어질 때 뭐 11월 달, 12월 달 안 오르는 거 없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안 오르는 거는 배터리밖에 없었어요. 웬만하면 다 올랐는데 제 말의 논조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5%에서 3% 중반으로 떨어질 때가 지난해 연말과 연초니까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상대적으로 한번 올랐던 종목들을 봐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하이브도 봤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계절성은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엔터주들도 약간의 연말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주도 맞긴 맞는데 그 이야기는 빼고 제가 볼 때는 상향식품 같은 이 음식료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둡니다. 왜냐 음식료는 밀가루 같은지 이런 거를 수입하잖아요. 그럼 원화 강세 수혜줍니다. 그러니까 원가 면에서 원화 강세 수혜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내려가게 되고 판가 면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에 대한 물론 삼양식품이나 농심은 수출 비중도 되게 높습니다. 예, 높긴 높은데 전체적으로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단어를 이 헤드라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재 말이죠. AI는 소비재가 아니죠. 신모멘텀, 신성장주가 되는 거고 약간 소비재.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애매하고 일단 그거는 이제 차후에 시장 메커니즘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이요 아니, 라면 같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같은 게 좀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과징금 규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빠져 있는데 약간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OLED 그런 거 있잖아요. OLED. 그러면은 지금 삼성도 8.6세대 OLED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파이nem텍이라든지 약간 지금까지 약간 바닥에서 꿈틀기는 종목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OLED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늘 뭐 전 종목을 몇 가지를 훑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시장 반영이나 영향력이 조금씩 시장에 붙여줄 때는 AI 쏠림의 완화 속도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AI 집중, 그러니까 AI 쪽으로 인한 모멘텀이라는 강도가 좀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소비자 쪽으로 힘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